우리 그 지구 시스템에 이어서 역학적 시스템이란 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뭐를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종류의 힘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공간을 통틀어서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학적 시스템 안에 생명 시스템도 들어있는 거고 지구 시스템도 들어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것 중에 지구는 지구 시스템이란 거 어디에 속해요? 태양계의 역학적 시스템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면 지구라는 건 태양의 중력 때문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거잖아. 어제 그렇게 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형태를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힘이란 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보통 이건 안 헷갈리겠지? 기호랑 단위 역시 차이 알아요? 다 아는데 설명은 잘 안 되나? 기호는요, 힘을 계속 힘 거리면은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약어 느낌으로 표현한 거를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영어로 force니까 F를 따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는 뭐예요? 이 힘이라는 물리량을 숫자로 표현할 때 뒤에 달라붙는 거를 단위라 그러죠. 그래서 힘의 단위는 최초 발견자인 뉴턴의 이름을 따서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는 거죠. 그럼 우리가 힘을 뭘 힘이라고 그러냐면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멈춰있는 애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 상태라는 게 물체가 움직이는 상태를 운동 상태라 그러는데 멈춰있는 거 또는 움직이고 있는 거 이런 거 각각을 전부 다 운동 상태라 하고요. 그거를 바꿔주려면 힘이란 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 타다가 멈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 브레이크를 잡으면 되잖아. 브레이크 잡으면 뭐가 생기는데요? 바퀴가 멈추면서 바닥과의 마찰력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세게. 그러면 마찰력 때문에 움직이던 게 멈추는 걸로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역할을 도와주는 애들이 힘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힘의 종류 여러 가지 볼 건데요. 그 전에 힘의 3요소 잠깐 보겠습니다. 힘이란 걸 우리가 표현할 때는 꼭 3가지를 써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당연히 얼마나 세고 약하고를 나타낼 수 있는 크기를 표현해줘야 되겠죠? 크기를 표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방향.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특히 이런 애들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방향이 바뀌면 완전히 바뀌잖아, 반대가. 공을 찰 때도 왼쪽으로 차면 왼쪽으로 날아가고 오른쪽으로 차면 오른쪽으로 날아가겠죠? 의미가 완전 달라지니까 방향을 꼭 잡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작용점이라는 건데요. 이 작용점이란 건 뭐냐면 이 힘이라는 녀석이 작용을 하는 위치를 작용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왜 이게 말이 중요하냐면 힘은요 무조건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호작용이란 건 뭐냐면 만약에 A와 B가 서로 힘을 준다고 해봅시다. 뭐 이게 자석이라고 쳐봐요. 그럼 자석이면은 N극 S극이면 당길 거 아니야? 자석으로 표시해봅시다. 얘네들은 서로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이때 서로 잡아당긴 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요. 이때 작용점은
힘이 들어가는 위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다른 말로 써보면 이 A에 들어가는 이 힘은요, B가 A를 당기는 힘,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제가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A를이에요. 힘을 당하고 있는 게 지금 A잖아. 그러니까 A가 당하고 있으니까 A한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A가 작용점이 되는 거야. 힘은 작용점, 그러니까 당하는 놈한테 표현한다, 항상. 근데 힘은 또 상호작용이다. 그러니까 B가 A를 당겼으면 A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어떻게? 똑같은 힘, 그리고 방향만 반대로 A가 B를 당기는 힘 해가지고 B를 당기니까 B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를 작용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번 놓치면 진짜 어처구니 없이 틀려요, 문제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A를, 그러니까 A한테. B가 받으니까 B한테. 이렇게 그리는 거. 그리고 항상 쌍방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B가 A를 당기는 힘이 10이야. 그러면 A도 B를 10으로 당기는 거예요. 근데 방향만 반대. 지금 B가 A를 당기는 거 오른쪽이죠? 그러면 A는 B를 왼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이런 걸 상호작용한다 그래요. 어쨌든 기본적인 힘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고요. 이 다음에 종류 조금 보시면 이게 사실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원래 6개 정도 다루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다 안 가르칠 것 같아. 맞아? 어쨌든 뭐 나중에 제가 또 맞춰서 설명하면 되니까 중요도가 높은 거 위주로 좀 가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중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래 뜻은 이 중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거를 중력이라고 하잖아. 근데 원래는 이 중력이 뜻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중력은 넓은 의미로서의 중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질량을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상호작용하는 힘을 넓은 의미에서 중력이라고 해요. 이때 힘의 종류는 중력 같은 경우는 항상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만 존재하겠죠. 당연히 힘의 한 종류니까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해보면 여기 라지 A라는 질량이 MA인 A라는 친구 있고요. 여기에 질량이 MB라는 질량을 가진 MB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질량이 뭐죠?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야 되나? 하는 게 좋겠지? 그 질량이라는 친구는 물질의 보유한 양을 갖다가 우리가 질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킬로그램 또는 그램 같은 거 써요. 그래서 양인데 이게 좀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화학에서 얘기하는 입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자수가 많은 거야. 양이 많으면. 양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 질량이 크면 입자의 수가 많은 거구나. 또는 입자의 크기도 원래 따지긴 하거든요. 왜냐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분자가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 아무래도 덩치 큰 애들이 양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입자가 크면서 똑같은 입자들이라면 개수가 많을수록 양이 크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질량이란 건 장소가 바뀐다고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입자수가 뭐 지구에 있던 게 달 간다고 입자수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건 아니니까. 뭐 이제 중간에 칼로 자른다거나 이러면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잘 안 나오니까 그거를 좀 주의하셔서 질량이란 거 한 번 더 다뤘고요. 어쨌든
그럼 중력이란 건 넓은 의미면 질량을 갖고 있기만 하면은 항상 서로를 끌어당겨요. 우리 그거 있잖아. 성운이 왜 뭉쳐요? 질량이 있으니까 뭉친 거지. 그렇지? 그런 것처럼 질량을 갖고만 있으면 얘네들끼리는 서로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친구들을 넓은 의미의 중력이라 하고요. 계산하는 것도 공식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그리고 이 넓은 의미의 중력을 만류인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지? 우리가 이 만류인력식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A의 질량에도 비례하는 거고 B의 질량에도 비례하고요. 둘 사이에 이거는 이제 거리입니다.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앞에 써있는 G는요, 그냥 상수예요. 상수. 만류인력 상수라고 해서 숫자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어떤 공식에 들어가는 뭐 K 같은 거 있잖아.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력이니까 그래비티에 G를 썼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제 얘네들끼리는 서로 이만큼의 중력을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다른 이름으로 뭐야 이거? B가 A를 당기니까 A한테 쓴 거고요. 이거는 A가 B를 당기니까 B한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물어볼게. A를 다른 걸로 바꿔서 A 질량이 좀 커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중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만류인력은 어떻게 되지? 얘가 늘어나면 뭐 세질 수밖에 없죠? 이게 세지는 거잖아. 얘가 세지면 얘는 어떨까? 같이 세지는 거예요. 알겠지? 무조건 상호작용이라서 이놈이 크면 얘도 같이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거리에도 연관이 많잖아. 그럼 거리가 좁아지면요? 가까워지면 분모가 작아지는 꼴이니까 힘도 세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넓은 의미, 이런 그림 주면서 넓은 의미의 중력 물어볼 때는 우리가 거리까지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거지. 좀 일반적인 상황 있잖아. 뭐 지구에서 로켓을 쐈다. 그 로켓에 작용하는 중력은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겁니다. 왜? 올라간다는 건 지구랑은 멀어지는 거잖아. 멀어지면 거리가 늘어나니까 중력은 작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론상으로 물어볼 때는 그런 문제를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좁은 의미는 뭐냐? 좁은 의미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좁은 의미의 중력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좁은 의미의 중력이 그거예요. mg 있잖아. 요게 이제 좁은 의미의 중력입니다.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해서 이 중학교 때 다뤘던 9.8이라는 숫자 있잖아. 이거를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중력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해주면 돼요. 근데 이 공식은 그럼 어떻게 나온 거냐? 우리 그 만류인력 공식 있잖아? 이렇게 가면은 이 대문자 m에다가요, 지구 질량 집어넣고요, 아래에다가 지구 반지름 약 6,400km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 이거 남겨놓고 얘네들끼리 딱 계산을 해요. 이것만. 그러면 저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값이 9.8이 나와요. 그렇지? 그럼 여기 남은 거 소문자 m 있잖아. 이거는 물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체의 질량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 값은 좁은 의미의 중력은 일정하다고 표현을 해요. 왜 일정해? 아까는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그랬잖아. 이건 또 일정하게 봐야 돼.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보통 물리 문제 풀면은 여기서 뭐 떨어뜨려요? 여기 뭐 넣어요? 커봤자 한 10m 아니야? 100m? 100m라 해봅시다. 100m에 떨어뜨려요. 떨어질수록 중력 커져야겠네? 실제로는 그래요. 가까워지는 건 맞으니까. 근데 여기에 6,400km를 집어넣잖아. 그 6,400km인데 그걸 또 제곱하죠? 거기에서 100m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얘네 입장에서 0.1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변하긴 해도 그렇게 크게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냥 진짜 좁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좁은 의미를 다룰 때는 그냥 일정하다고 해놓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즉 계산 문제들이 다 이렇게 돼 있죠?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계산할 때는 계산 문제 같은 거 나오면 일정하다 해놓고 계산하면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옳은 거 골라라 해놓고 이런 그림 집어넣고 옳은 거 골라라 하면은 멀어지면 작아진다고 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거를 일단은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중력까지 봤고요. 나머지 기타 전기력입니다. 우리 배웠던 이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여기서 말하는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친구들 말하는 거죠. 이런 애들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당기려는 인력 작용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똑같은 거니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 작용하려고 합니다. 단위는 힘이잖아. 힘의 단위는 무조건 뉴턴입니다. 알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은 이 전기력 예시로 생물체 안에서 음식물 같은 걸 소화시킬 때 전기력이 작용을 해요. 그런 예시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실제로는 그런 걸 계산시키는 거 아니고 예시로 물어볼 수 있잖아. 소화 요소가 음식물에 달라붙을 때 전기력으로 붙어요. 이온 같은 게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니까 사례 정도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자기력은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죠. 자석이 뭐야? N극, S극 이런 거 있잖아. 그 N극, S극이면 붙으려고 하는 인력이 있고요. N 또는 S면 서로 밀어내려는 청력 작용하겠죠? 그런 거를 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찰력.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이거를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 얘가 오른쪽으로 공이 굴러가려면 마찰력 걸리려면 어디로 작용하면 되죠? 왼쪽으로 걸리는 거잖아. 근데 이 마찰은 지금 누가 누구를 방해하는 거야? 상호작용 느낌으로 하고 싶으면 바닥이 공을 방해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한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도 쌍방이겠네? 예. 바닥이 공을 밀었으니까 공도 바닥을 일로 밀어요. 이거는 공이 바닥을. 이렇게 모든 힘은 항상 상호작용합니다. 근데 바닥은 너무 크고 또 건물 같은 거 고정돼 있으니까 잘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카페트 같은 데서 갑자기 바쿵 찍으면 앞으로 밀리잖아요. 왜요? 카펫이 날 방해하는 동시에 나도 카펫을 앞으로 미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항상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수직항력. 요거 같은 경우는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불러요. 지금 보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을 받으니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힘을 받고 있잖아. 근데 바닥에 올려놓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왜 안 떨어질까? 지금 이게 뭐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도 이 공이 바닥을 누를 거 아니야. 이거는 바닥을 누르는 거니까 바닥이 그린 겁니다. 그러면 힘은 쌍방이니까 공이 바닥을 눌렀으면 바닥도 공을 받쳐줘야 된다고요. 어디로? 반대 방향, 위로. 그래서 여기서는 바닥이 공을 받쳐주는 해서 위쪽으로 공한테 그린 겁니다. 그렇지? 이거를 수직항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중력도 짝꿍이 있나? 그렇지, 있지. 여기 밑에 지구를 모형으로 그려보면 지구가 물체에 당겼으면 물체도 지구를 당겨야 됩니다. 이거는 지구 중심에 그려주는 거지. 알겠죠? 이거 몇 번 연습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물리량 배우는 과목이에요. 물리량이 뭔데? 어떤 물질의 성질, 특성, 뭐 이런 거 통틀어서 물리량이라고 불러요. 뭐가 있을까? 우리 했던 거 다, 뭐 질량, 부피, 뭐 온도, 밀도 이런 거를 다 합쳐서 물리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가 이런 거 배우는 과목이 얘네가 뭔지 이런 거 배우는 과목, 추가로 각각에 맞는 단위가 뭔지 이런 거 하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요. 스칼라 물리량이란 친구와 벡터 물리량이란 친구, 이렇게 두 개로 좀 구분을 짓습니다. 그럼 구분을 지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어떤 기준? 방향이 의미에 포함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가지고 두 개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간 애들은 여기 위에 써놨던 이것들, 질량, 뭐 부피, 온도, 밀도 이런 애들은 방향값을 포함 안 하는 스칼라 물리량이라고 불러요. 왜? 질량 3kg 얘기할 때 오른쪽으로 3kg 이렇게 얘기해? 안 하죠? 스칼라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 근데 반면에 벡터는요, 방향을 꼭 같이 써줘야 돼요. 왜? 방향에 따라서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예를 들면 힘, 뭐 오늘 할 거 속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특히 힘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미는 거랑 오른쪽으로 미는 거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방향이 달라졌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을 벡터라고 불러요. 그렇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의미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의미의 차이 때문에 얘네들을 계산할 때 조금 계산하는 방법이 살짝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 일단 스칼라 그냥 하던 대로 사칙 연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3kg에 4kg 더하면 그냥 하던 대로 7kg라고 하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더하기 빼기는요, 우리가 알던 그냥 더하기 빼기야. 이렇게. 근데 벡터를 계산할 때는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똑같이, 근데 대표적인 벡터인 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얘는요, 답이 여러 개예요. 사실 이제 무한대에 육박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는 어차피 안 나오니까 딱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커졌잖아. 왜? 이거는 방향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얘도 오른쪽, 얘도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7N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똑같아 버리면 더하는 거야, 그때서야. 근데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잖아. 얘는 왼쪽인데 얘는 오른쪽이에요. 그럼 오른쪽이 더 세잖아. 그냥 줄다리기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1N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방향이 다르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면 되는데 이게 매번 이렇게 쓰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방향을 약속을 좀 해놓으면 돼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벡터 물리량들을 다룰 때는 어떻게 약속하냐면 내가 어차피 왔다 갔다 밖에 안 해요. 그냥 뭐 막 3차원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못 풀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또는 위, 아래 이렇게 두 개,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두면요, 왼쪽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똑같이 위를 플러스로 두면 아래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 그러면 봐봐. 내가 오른쪽으로 3N이다? 그럼 그냥 플러스 3이라고 쓰면 이거 자체가 오른쪽으로 3이란 뜻이 돼요. 그럼 이거는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자동으로 플러스 7이잖아.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7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거는 왼쪽으로 3이면 마이너스 3. 오른쪽으로 4면 플러스 4. 그럼 계산해보면 플러스 1이잖아.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1N 남는 거지. 이렇게 방향을 처음에 내가 약속해놨으면 그 약속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건 이제 문제마다 내가 설정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나는 왼쪽이 플러스 하고 싶은데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두면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 풀 때 그 문제 안에서 내가 정한 방향 약속을 지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1번 풀 때 이걸로 풀었어. 2번 풀 때는 이걸로 해도 돼. 근데 그 2번 안에서만 규칙을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하기 빼기인데 얘네들은 이게 방향이란 뜻이에요. 방향. 알겠지? 그게 조금 다르다.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물체가 운동을 할 때 그에 따른 파생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씩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거리, 그리고 변위, 이런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갖다 붙여놨냐면 일단은 의미는 얘나 똑같아요. 물체가 움직일 때, 운동할 때 이동한 거리라는 뜻으로 똑같고요. 이렇게 의미가 똑같잖아. 기호도 똑같은 거 써요. 보통 S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단위도 똑같습니다. 의미가 똑같으니까 미터, 킬로미터 뭐 이런 거 많이 쓰겠죠. 뭐 센티미터 당연히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라는 거지. 어쨌든 그럼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냐. 하나는 스칼라고 하나는 벡터라서 그런 겁니다. 알겠지? 하나는 방향을 포함하는 거고 하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A에서 B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딘가를 갈 때 물론 직선 거리로 가면 가장 빠르겠지만 직선으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다 합친 거를 이동거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한 뭐 300m 나온다 해봅시다. 이러면 이거는 방향을 딱 하나로 정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여기서는 위로 갔다가 잠깐 아래 갔다 이렇게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
이거는 우리가 방향을 정의하기가 좀 힘드니까 스칼라로 쓰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변이가 뭐냐? 줄임말이에요. 위치 변화량이란 거를 줄여서 변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뭐뭐 변화량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뭐뭐 변화량 어떻게 계산하나요? 뭐뭐뭐 변화는 항상 나중 뭐뭐뭐에서 처음 뭐뭐뭐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위치 변화량이 들어가고 싶으면 위치 변화량은 나중 위치를 처음 위치로 빼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벡터라서 원래는 계산할 때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벡터도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중 위치가 어디요? A에서 B로 가는 거잖아. 그치? 이 선을 두 개 이어요. 그 다음에 B 빼기 A잖아. 그러면은 B 빼기 A면 화살표 머리가 B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면 돼요. 자세한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한 게 우리가 A에서 B로 갈 때 위치 변화량을 방금 구한 거고, 이거는 이동거리와는 다르게 어때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잖아. 오른쪽 위라고. 그러면 이거는 벡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방향까지 딱 정해져 있고, 길이는 보통 벡터의 크기는 화살표 길이로 표현합니다. 길면 큰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얘보단 작겠지 뭐. 이렇게. 그래서 변이와 이동거리 차이가 이렇게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동거리와 변이 누가 더 크죠? 보통 이동거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실제로도 그냥 직진하는 경우가 있긴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두 개는 똑같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런 거.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다. 뭐 간단한 건데 A에서 B 갔다가 C까지 가는 겁니다. 이동거리는 몇 나오면 돼? 이동거리는 다 더하는 거예요. 140m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변이는 최종 위치에서 처음 위치만 빼주면 돼요. 최종 위치가 어디야? C죠? 처음 위치는 A잖아. 요렇게 구하는 게 변이가 됩니다. 그럼 변이는 60m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방향까지 얘기해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맞아.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동안 잘 모르겠는데 10,000km 돌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달의 이동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의 이동거리는 총 몇 킬로가 되죠? 10,000km 해주면 되겠지. 한 바퀴 돌 때 실제로 10,000km를 돌았으니까 이동거리는 10,000km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한 바퀴 도는 동안 변위는 어때요? 위치 변화량은? 나중 위치 여기잖아. 근데 처음도 여기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0 들어가주면 됩니다. 알겠지?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속력 그리고 속도 이렇게 봅시다. 사실상 이번에 메인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그럼 이것도 똑같아. 일단 의미는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친구들이 되겠죠? 기호는 V를 사용합니다.
그 영어로 velocity거든요. 스피드 말고 velocity를 씁니다. 그래서 V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는 뭐 잘 알다시피 미터 퍼 세컨드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두 종류의 친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럼 각각의 의미는 어때? 얘는 뭐 3m per sec다. 그러면 1초마다 3m씩 간다. 이거는 뭐 10km다. 1시간마다 10km 간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1초마다 3m 가는 거랑 1초마다 5m씩 가면은 얘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물체의 빠르기를 좀 비교할 때 사용하는 친구들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이 친구가 스칼라고요. 이 친구는 벡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힘 얘기할 때 그리고 중학교 때도 나오는데 우리가 물체가 움직이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했냐면 운동한다라고 하고요. 그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숫자로 나타낸 거를 운동 상태라고 부르잖아. 근데 중학교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빠르기랑 방향으로 표현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빠르기는 속력이에요. 속력. 그럼 사실상 얘는 속력과 방향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금 배우길 속도는 벡터라서 이거 자체에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두 개 합친 게 속도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상태는 속도를 뜻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속도 안에 속력이 들어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속력은 진짜 빠르기만 알려주는 거고요. 얘는 방향까지 한 번에 알려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 운동 상태를 표현할 때는 원래는 속력은 1초마다 2m 가고요. 방향은 왼쪽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는 거야. 중학교 때까지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 2다 하면은 이거 자체가 그냥 왼쪽으로 1초마다 2m 가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별말 안 하면 오른쪽이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사용한다. 우리가 책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이거 지워도 되죠? 뭐 별거 아니니까. 이제 책에 있는 내용대로 쭉 가보면 속력은 기본적으로 걸린 시간을 분의 이동 거리를 집어넣으면 속력이 나오고요. 그럼 속도는 이 걸린 시간분의 변위를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스칼라가 들어가면 스칼라 나오고요. 벡터 들어가면 벡터 나오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치?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또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속도나 속력이나 속도는 어차피 V 쓰니까. 시간은 보통 T 쓰잖아. 그래서 델타 T 이렇게 많이 쓰는데 사실 델타 T나 T나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큰 의미 없다. 그냥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동거리는 이렇게 위치 변화량, 변위를 써주는 거지. 근데 의미상 변이나 이동거리나 똑같으니까 둘 다 델타 S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럼 우리가 속력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100m를 움직이는데 10초 걸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공식에 따르면 내가 100m 가는 동안 10초 걸렸으니까 1초마다 10m 갔네. 그러면 10m per sec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값은요, 평균이에요, 평균. 왜냐면 100을 10으로 나눈 거잖아. 그럼 그게 그냥 평균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여기 위에 앞에 써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뭔가를 나눠서 계산한다는 거는 무조건 평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말고 나머지는 뭐가 있냐면 그 순간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그래프 상에서 한번 봐봐.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게 지금 100m를 10초에 갔지만 이게 사람이라고 치면은 1초마다 10m씩 정직하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 힘들면 쉬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 속도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 녀석들이 우리가 그 실제 속도 또는 순간 속력, 순간 속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거를 평균을 딱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 내보니까 이게 10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 순간 속력을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니? 이런 걸 물어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봐라. 그 그래프 읽어보니까 여기가 뭐 한 1초 때라고 보면은 1초 때 실제로 한 12 정도 됐네. 이렇게 그래프 보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뒤에서 나올 가속도란 걸 우리가 알아내면은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평균은요. 평균 속도는 구간이 나와요. 구간. 특정 구간이 나와. 얘를 다시 우리가 이름을 지어보면은 이거는 0초일 때, 시작할 때가 0초일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없으면. 0에서 10초까지. 그러니까 0에서 10초까지 이 구간에 대한 평균 속력. 이렇게 몇 초부터 몇 초. 이러면 다 평균이야. 알겠죠? 근데 순간 속력이란 건 구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딱 특정한 초일 때 이 그래프 보고 읽었을 때처럼 1초일 때 12 이런 식으로 딱 특정 포인트가 딱 찍히면 순간값이 되는 거고요. 좀 넓은 범위 0부터 10초까지 이런 식으로 구간이 펼쳐지면은 평균이구나. 이렇게 이거 두 개를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저 순간 속도라는 거를 우리가 잡으려면 그래프를 저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가속도라는 거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 기호는 A를 쓰고요. 뜻은 시간당 속도 변화량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제 단위까지 같이 보시면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는데요. 얘를 쭉 보면 이제 가속도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이거 의미가 1초마다 속도가 플러스 3씩 바뀐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1초마다 속도가 3씩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알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순간 속도도 잡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멈춰있는 공한테 3이라는 가속도가 작용한다.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순간 속도 V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4초는 너무 길다. 그럼 처음에는 정지니까 속도는 0이 되겠죠? 근데 가속도가 3이면 1초마다 3씩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럼 1초 뒤에는 3이 될 거고요. 2초 뒤에는 6이 되겠지. 그럼 멈춰있던 게 그렇게 된 거니까 얘는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2초까지 되면은 이 정도까지 오겠죠, 그럼 그때 거리는 6m 정도 가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
그럼 한번 봅시다. 가속도가 3이니까 이런 식으로 순간속도를 구했어요.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평균도 한번 잡아볼까? 평균은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어떤 구간의 평균을 잡고 싶은지를 정해야 돼요. 그럼 나는 0초부터 2초까지 평균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쓰면은 평균 속도는 그러면 계산할 때 0에서 2초면 몇 초 걸린 거죠? 우리 그 식 써면 걸린 시간분에 변위를 집어넣으면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0에서 2초 구간이면 몇 초 걸린 거예요? 2초 걸린 거지. 2초 동안. 얼마나? 6m 갔다며. 그렇죠? 그러면 6m. 그래서 평균 속도는 3m/s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또 표현해보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하얀 거 순간 속도는요 쭉 가서 1초마다 3씩 커지니까 2초일 때, 1초일 때, 1초일 때는 3, 2초일 때는 6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순간값. 우리가 방금 구한 0에서 2초 평균, 0에서 2초까지 평균 낸 거. 이게 우리가 방금 계산한 평균 속도. 하얀 거는 매 순간마다의 순간값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달라요, 두 개는. 그래서 구간이 찍히면 평균. 딱 정확히 몇 초일 때 속도. 이러면 순간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속도를 계산을 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계산을 할 수 있냐 쭉 보시면 보통 3단계의 단계를 가져요. 그래서 물체에 아까 오늘 처음 한 게 뭐였냐면 힘이란 걸 배웠잖아요. 근데 힘이 하는 일이 뭐였어? 운동 상태, 즉 속도를 바꿔주는 원인이 힘이었죠. 그 중에서도 알짜 힘인데 알짜 힘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물체 하나에 무조건 힘 하나 들어가라는 법 없잖아요. 그치? 아까도 말했지만 뭐 오른쪽으로 사람이 물체를 뭐 20으로 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똑같이 이제 줄다리기 한다 해봅시다. 20, 20 이렇게 당겨지고 있어. 얘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 거 아니야. 왜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두 힘이 서로 상쇄가 돼서 힘이 없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걸 다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고 얘가 움직일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오른쪽으로는 30인데 왼쪽으로는 10 받아요. 이건 우리가 벡터였잖아 아까. 오른쪽으로 30, 왼쪽으로 10이면 결론적으로 오른쪽으로 20 나온다 그랬죠? 이러면 얘는 이거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에 오른쪽으로 20 하나 들어간 거나 결과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이 2개 이상 들어갔을 때 하나로 표현한 거를 알짜 힘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물체에 알짜 힘이 들어가면 이 알짜 힘에 따라서 가속도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가속도 때문에 물체의 운동 상태, 속도가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가속도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면 가운데 껴있잖아요. 맞지? 그러면 두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힘으로 가속도 찾기 또는 결과로 가속도 찾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찾는 거냐? 이거 1번이라 놉시다. 1번 방법으로 우리가 가속도를 찾을 때는 일단 가속도가 있나 없나를 봐야겠죠? 그럼 가속도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면 알짜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맞지? 그러면은 뭐 여기서 얘가 오른쪽으로 10, 왼쪽으로 5다. 이러면
알짜 힘은 오른쪽으로, 오, 맞아요. 그럼 이렇게 알짜 힘이 존재를 하잖아. 그럼 존재를 하면 이것 때문에 가속도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이 가속도는 어떻게 찾냐면 이 공식 하나로 찾아요. F는 ma라는 식을 이용해서 찾아주면 돼요. 이때 각각의 의미는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식을 이용해서 찾는 겁니다. 그럼 이 공이 질량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럼 그 질량은 줍니다. 5kg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했던 알짜 힘은 5N이 나오겠죠? 질량은 5kg잖아. 그러면 A 이렇게 가는 거죠? 맞니? 그럼 가속도는 1이 나오면 됩니다. 아, 이 상황에서는 가속도는 1이구나. 오른쪽으로요. 가속도는 벡터죠, 벡터. 여기 표시 안 했구나. 얘는 벡터입니다. 무조건 벡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오른쪽이면 플러스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것도. 얘는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때? 현재 뭐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문제에 무조건 써 있어야 돼요. 멈춰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에 반드시 써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멈춰 있었다고 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 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뭐 1초마다 1씩 빨라지게끔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은 3초 정도 지났을 때는 3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은 뭐 내가 구간 잡아가지고 평균은 구간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따 설명할 건데 기억하시나 몰라? 이거 넓이 구하면 이동거리 구해지는 거 혹시 기억하나? 이건 중학교 때도 나오죠? 그럼 이거 3초, 그러면 내가 문제에서 이걸 하고 싶어. 0에서 3초까지 평균 속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걸린 시간은 0에서 3초면 그냥 3초겠죠? 이동 변이 있는 이거 넓이 구해보면은 4.5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계산해보면 0에서 3초 평균은 1.5m/s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계산한 이 1.5라는 수치는 0초부터 3초까지 이 구간에 대한 평균을 이렇게 1.5로 낸 겁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난 0에서 3초까지는 필요 없고 0에서 2초까지만 하고 싶어. 이러면 0에서 2초면 얼마 걸린 거죠? 2초 걸린 거지? 2초 동안 얼마나 이동했어요? 그러면 2초 이동거리는 따로 구해야죠. 여기만 잡으면 되겠네. 그치? 여기는 2일 거 아니야? 2, 4고 나누기 2하면 2니까 2m 같겠네요. 그러면은 0에서 2초까지의 평균은 1m/s가 됩니다. 그럼 방금 구한 이 1이라는 수치는 0에서 2초까지, 그러니까 여기 평균이 1이 나온다. 이렇게 구간이 바뀌면 평균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하얀 거는 이거는 순간 속도 값이고요. 어찌 됐든 우리 물체의 알짜 힘이 작용할 때 가속도는 요걸로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종이 있잖아. 중력, 좁은 의미의 중력 공식 있잖아요. 이게 모양이 F는 ma입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게 만약에 알짜 힘이 중력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은 물체가 중력 하나만 받고 떨어지는 거를 자유낙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힘이 중력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게 그냥 알짜 힘인 거야. 이게 전체 힘이잖아. 하나만 있으면
얘가 그냥 알짜 힘이 됩니다. 그럼 중력이 알짜 힘일 때 이거는 질량이겠죠? 이러면 여기는 가속도 자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물체가 중력 하나만 받을 때, 그러니까 중력이 알짜 힘일 때 생기는 가속도 해가지고 이름이 중력 가속도가 된 겁니다. 숫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9.8 정도 나오고요. 뭐 이거는 이제 중학교에서도 나왔던 건데 편의상 10으로 줄 때가 있죠. 이건 그냥 반올림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맨 마지막 줄에 단하고 중력 가속도는 10이다. 이러면 그냥 10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9.8이면 9.8로 나와 있고 아니면 문자로 고등학교 때는 문자도 쓴단 말이야. 그냥 G로 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MG 해놓고 풀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중3 때도 나오잖아요. 질량에 관계없이. 이것도 한번 해볼까? F는 MA인데 중력이 알짜 힘일 때 MG는 MA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M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력만 받을 때는 질량에 관계없이 뭐 질량이 1kg짜리던 100kg짜리던 항상 가속도가 9.8이 나오니까 동시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알짜 힘이 주어졌을 때는 이 F는 MA라는 식을 활용해서 가속도를 계산하고 우리가 필요한 순간 속도라던가 이런 거를 부가적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거 이 속도가 바뀌었다는 사실로 가속도를 찾기. 이건 한번 보시면 뭐 이런 거지. 우리가 애초에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저게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찾으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로 우리가 처음에 0초일 때 정지였던 공이 하나 있는데 2초 정도 되니까 속도가 오른쪽으로 4가 됐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니까 속도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다. 왜? 가속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났더니 속도가 바뀌었네. 그러면 가속도가 있겠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변화량 아까 제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이렇게 계산을 하라 그랬죠?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거 순간 속도를 넣어야 될까요? 평균을 넣어야 될까요? 여기 들어가는 건 순간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 봐봐. 정확히 0초일 때 정지, 0초일 때 0 이렇게 딱 구간이 있는 게 아니라 딱 집어줬잖아. 이거는 2초일 때 4잖아요. 이거는 순간 값입니다. 알겠지? 그럼 이거에 따라서 정리하면은 몇 초 걸린 거예요? 2초 걸린 거지? 나중 2초일 때 4, 오른쪽으로 4니까 플러스 4 빼기 처음에 멈춰있으니까 0. 그럼 결론적으로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얻었으니까 1초마다 2씩 커져서 0, 2, 4 돼가지고 2초 때 4가 됐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그래프 한번 하다 보면 그래프는 당연히 나오겠죠? 물리니까. 그럼 보통 그래프 3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이외의 그래프가 나와도 우리가 자주 보던 걸로 맞춰서 변형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 이용하던지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봅시다. 보통 이렇게 3개가 많이 나옵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 이렇게 3개요. 한번 봅시다. 가속도는 그냥 가속도 있냐 없냐 나타낸 것 뿐이지 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뭐 가속도가 3이네 이러면 1초마다 속도가 3씩 변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래프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종류에 따라서 기울기나 넓이가 혹시 어떤 뜻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프 자체적으로 기울기가 의미가 있구나 아니면 없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학에서 기울기 어떻게 넣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x 대신에 이거 집어넣는 거야. 시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x 이렇게 이게 내가 이거 설명했나요? 안 했나? 저 알아요 혹시? 이게 변화량의 기호입니다. 데이터라고 읽는데요.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삼각형 붙이면 데이터 V 하면은 이거 자체가 속도 변화량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냥 기호 중에 하나니까 뭐 큰 의미는 없다.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델타 T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가속도 Y 증가량 Y 대신에 A 집어넣어요. 그럼 시간분의 가속도 변화량인데 이거는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의미가 없어버려? 그럼 문제에서 내가 그래프 볼 때 기울기는 따로 확인 안 해도 되겠다 하고 그냥 기울기 안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넓이는요? 넓이는 Y 곱하기 델타 X 그러니까 Y 곱하기 X 증가량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왜 이렇게 되냐? 사실 이게 적분해서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 없잖아 우리.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그냥 이거 외워서 하시면 돼요. Y 곱하기 델타 X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가속도 그리고 시간 이거 두 개 곱하면 되겠네. 이건 뜻이 있을까요? 우리 가속도를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까?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겠죠? 양쪽에 TT 곱하면 이쪽은 AT가 되고요. 오른쪽은 속도 변화량만 남겠지? 그러니까 여기선 넓이가 속도 변화량이라는 뜻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든 속도가 얼마만큼 바뀌겠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2초까지다 그럼 내가 2초까지 넓이만 구해주면은 넓이가 6이 되니까 0에서 2초까지는 속도가 6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6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지? 변화량이니까요. 속도가 6이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6만큼 변하겠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은 구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프 보다 보면은 꼭 이렇게 그릴 필요 없어. 중간에 가속도 바뀔 때도 있잖아. 중간에 가속도가 5로 올라갔어. 2초부터는. 그래프 이렇게 뚝뚝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는 뭐 여기는 5초까지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2에서 5초까지는 속도 얼마 바뀌지 하면은 그냥 여기 넓이만 잡아주면 되겠죠? 2에서 5초까지는 15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도가 15만큼 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요. 그럼 만약에 처음에 멈춰 있었다면 항상 말하지만 초기 상태는 문제에서 주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멈춰 있던 공한테 이런 모양의 그래프 가속도가 들어갔다? 얘 5초 동안 얘 5초일 때 실제 속도, 순간 속도는 몇이니? 물어보면은 변화량을 다 구해놨잖아. 0에서 2초까지는 6 커졌고요. 2에서 5초까지 15가 더 커졌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5초일 때 순간 속도는 21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괜찮니? 두 번째는 속도, 시간 그래프.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요. 그럼 지금 보면 이게 속도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일단은 속도면요. 속력은 안 되는데 속도면은 이거 자체가 방향도 지금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가네. 그렇지? 그리고 값이 커지고 있잖아. 빨라지고 있네.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멈춰 있는지 안 멈춰 있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0초일 때 속도를 보면은 0초일 때 0이네. 아, 처음에 멈춰 있었나 보다. 또는 만약 0초일 때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올라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아, 처음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뭐뭐 알 수 있냐면 기울기랑 넓이 만들어 봐라. 기울기는 x 대신에 t 집어넣고요. y 대신에 v 집어넣으면 데타 t분의 데타 v 방금 했던 거죠. 가속도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가속 기울기를 계산해보면 가속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기울기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이렇게 쭉 그어져 있으면. 안 변하는 거죠? 기울기가 변하려면 그래프 모양이 어때야 돼요? 그 기울기 모양이 바뀌려면 이렇게 꺾여 있으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이만큼 점점 가파라지잖아요. 이런 경우가 기울기가 바뀌는 거고 얘는 여기서 재도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재도 요만큼 기울어져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도 이만큼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 이거는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아, 가속도가 일정하네.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넓이도 한번 보라고 했죠? 넓이는 y 곱하기 델타 x. 그러면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 공식으로 써도 되지만 그거 있잖아.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속도 곱하기 시간은 변이, 만약에 속력이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이동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속도나 속력, 이동거리 변이는 뜻은 똑같아 했으니까 기호는 공유를 하고요. 문제에 속력이면 속력, 속도면 속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넓이, 이 그래프는 우리가 넓이 해보면 얼마나 갔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위치 그래프입니다. 위치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1초마다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이거를 그냥 이동거리 그래프라고 불렀어요. 이게 의미상 큰 차이가 없어서 원래는 위치 그래프인데 중학교 때까지 그냥 이동거리 그래프로 줬습니다. 이제 의미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아, 지금 물체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거 알아낼 수 있는 거고, 또는 만약에 그래프가 가다가 이렇게 꺾여요. 이거는 뭐지? 위치가 안 변하네요. 아, 이거는 잠깐 멈췄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나 갑자기 아래로 내려가. 이거는 아, 이제 왼쪽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위치 그래프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기울기,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 계산해보면 각 상황에 따른 속도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겠지. 그 다음 우리 아까 그거 예시 한 번만 더 진행을 해봅시다. 예시 하나 하면서 이 상황에 맞게 세 가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0초일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대요, 이미. 그리고 한 4초가 되니까 이제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러면 속도는 바뀐 건가요? 바뀌었죠? 왜? 속도는 벡터고 벡터는 방향만 바뀌어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럼 바뀌었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가속도도 계산이 가능하다. 몇 초 걸린 거죠? 4초 걸린 거지? 그럼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얘가 나중일 거 아니야. 4초니까 나중이겠죠? 4초인데 왼쪽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4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은 오른쪽으로 4였으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는 왼쪽으로 가속도가 2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가속도도 벡터니까요. 그럼 한번 봅시다. 순간속도를 계산을 해보면 0, 1, 2, 3, 4면은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4. 근데 이제 얘 뜻이 뭐야? 이제 1초마다 속도가 마이너스 2씩 바뀌겠다. 마이너스 2 바뀌면 플러스 2. 또 바뀌면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변하겠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맞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니까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속도 그래프만 그려봅시다. 지금 속도 그래프 그릴 때도 그냥 주어진 수치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은 이거 보고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봐봐. 일단 처음에 0에서 2초까지는 속도가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가네 알 수 있는 거고요. 줄어들고 있잖아. 아, 느려지고 있구나 도 알 수 있는 거고요. 2초를 기준으로 2초 이후엔 어때? 속도가 마이너스인데 음수가 아니고요. 왼쪽이구나 이때부터. 그리고 빨라집니다. 빨라진다. 왜? 얘랑 뭐가 커? 그냥 일반적인 숫자는 마이너스 2가 크겠죠. 근데 벡터는 마이너스는 방향이 왼쪽이라는 뜻이니까 비교할 때는 절대값 씌워놓고 비교하시면 돼요. 얘가 빠른 거야. 2초 이후에는 점점 빨라지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기울기 구해보면 가속도 알 수 있다 했죠? 지금 기울기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냥 처음부터 일정하게 정직하게 1초마다 마이너스 2씩 바뀌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넓이를 구해보면 변이 또는 이동거리 구해볼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처음에 2초까지 얼마 간 거예요? 오른쪽으로 2m 맞아요? 4m지 4m? 그치?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 다시 왼쪽으로 몇 미터 돌아온 거야? 4m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0초일 때 2초까지 느려지면서 오른쪽으로 4m 갔다가 다시 2에서 4초 때 빨라지면서 다시 4m 돌아와서 다시 제자리로 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순간속도는 이렇게 구해놨고요.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가속도까지 비교해봅시다. 2초 전에는 속도는 방향이 어디예요? 오른쪽이죠? 가속도는 마이너스 2였잖아, 처음부터. 왼쪽이잖아요. 그럼 속도랑 가속도랑 방향이 반대잖아요. 결과는 느려진다. 이렇게 반대 방향이 되면 느려지는 겁니다. 근데 2초 이후엔 어때? 속도가 마이너스. 왼쪽이네. 근데 가속도는 계속 왼쪽이었잖아. 그럼 방향이 똑같으니까 빨라지네요.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거는 얘 둘의 방향이 똑같으면 빨라지는 거고 반대면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 두 개를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찾았고요. 그러면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은 몇이 나오면 되죠? 일단 0에서 4초니까 몇 초 걸린 거죠? 4초 걸린 거잖아. 근데 평균 속력이잖아. 속력이면 이거는 스칼라입니다. 그러니까 스칼라인 이동거리를 넣어야 돼. 이동거리는 총 몇이에요? 8입니다. 8. 오른쪽 4 갔다가 왼쪽 4 간 거면 8 된 거지. 평균 속력은 2m/s가 되는 거고요. 거꾸로 비교해서 2초, 0부터 4초까지 평균 속도를 재보면 걸린 시간은 똑같이 0에서 4초니까 4초죠. 변이는? 근데 이거는 변이를 집어넣으라 그랬지? 결론적으로 얘는 제자리에 온 거잖아요. 나중 위치랑 처음 위치가 똑같네. 변이는 0이니까 속도는 0입니다. 어차피 제자리니까 안 움직인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속도도 0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이 상황에 맞춰서 위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위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요. 왜 이렇게 그리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았잖아요. 뭘? 2초까지는 오른쪽, 그러니까 플러스를 오른쪽이라 하겠습니다. 2초까지 오른쪽 가는데 느려지면서 오른쪽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왜?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뭐였죠? 속도잖아요. 기울기를 우리가 재보면 속도를 알 수 있는데 순간 속도는 어떻게 재면 되냐면 순간은 뜻이 뭐라 했어요? 정확히 몇 초일 때 속도가 순간 값이잖아. 그럼 내가 1초일 때가 궁금하면 정확히 1초일 때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실제로 이거는 계산할 일은 없고요.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면은 느려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고요. 2초 이후에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기울기가 가파라지잖아요. 가파라지기 때문에 빨라지면서 되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기울기로는 평균은 못 구하나? 평균도 구할 수 있어요. 평균은 구간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0에서부터 2초까지 평균이 궁금해요. 그 0초일 때랑 2초일 때 점 찍고 이 점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이게 평균 속도가 됩니다. 실제로 이거 기울기 구하면 몇이지? 0에서 2초면? 2죠. 그럼 실제로 2가 나오나 한번 보자. 0에서 2초까지 몇 미터 이동해? 4미터 이동하잖아요. 몇 초 동안? 2초 동안. 2가 나오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에서 4초까지 속도는 기울기 0이잖아요, 이거는. 아까처럼 0이 나오면 됩니다. 69쪽 마저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우리가 운동,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는 거를 가속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눠요.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등속, 직선 운동,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의미를 좀 보면은 등속이다.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다. 이런 뜻이고요. 등속이라는 건 직선이다. 이거는 방향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거네. 그 속도가 일정한 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등속도 운동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가속도가 있다는 거니 없다는 거니? 가속도가 없을 때 하는 운동이 되겠죠? 그럼 추가로 조금 더 얹으면 가속도가 0이면 알짜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다는 거가 되겠죠? 알짜임이 없으니까
가속도도 안 생기고 일정하게 등속 운동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이런 거를 실제로 하는 예시는 우리 그 에스컬레이터라던가 무빙 워크라던가 또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애들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냥 사람이 있던 말던 그냥 쭉 가는 거잖아. 이런 거를 등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빙 워크 뭔지 알죠? 평평한 에스컬레이터. 이거는 그 공항에서 캐리어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등속인가요? 엘리베이터 아니지? 왜요? 평소에는 멈춰 있다가 사람 탈 때만 움직이잖아. 사람 탔을 때 움직이려면 속도가 바뀌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0이었다가 뭐 2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멈출 때 또 0이 될 거 아니야. 속도가 바뀌었네. 이런 건 등속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론 3개 정도가 있고요. 이거에 따른 그래프를 3개만 자주 나온 형태 그래프 3개 한번 그려보면은 가속도 시간, 속도 시간, 위치 시간 이렇게 3개 한번 그려볼게요. 가속도 없잖아요. 그냥 0으로 그리면 되지 뭐. 그렇지? 아까 그 기억하시려나 몰라? 이거는 넓이가 의미가 있었죠? 넓이가 속도 변화량이었던 거 기억해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속도 변화량 나왔었잖아. 넓이 있어요, 없어요? 넓이 계산이 안 되잖아. 0이잖아, 0. 속도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진짜 한 틱 차이인데 이게 없으면 의미가 완전 바뀌지? 우리 이거는 뜻이 뭐예요? 이거는 속도가 0이다? 이거는 멈춰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량이 0인 거랑 그냥 0인 거랑 완전 의미가 달라지니까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항상. 그 다음에 속도 그래프는 어떻게 나와? 일정하다며.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렇지? 그러면은 뭐 속도가 만약 2다. 그러면 1초마다 2m씩 가나 보다. 일단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속도 그래프니까 플러스네. 뭐 특별한 거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기울기. 이거는 기울기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해서 가속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기울기 실제로 구해보면 몇 나오지? 0이죠, 0? 가속도가 없으니까 안 바뀌는 거지 뭐. 이렇게 유기적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넓이. 속도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된다 그랬죠? 변위가 나오면 됩니다. 만약에 속력이라면 이동거리 해주면 되고요. 넓이는 뭐 계산해보면 되죠. 만약에 내가 0초부터 2초까지 넓이 궁금해 하면은 0에서 2초까지는 4m 가겠다 하면 되는 거고 2에서 3초까지면 2m네. 2에서 3초까지는 2m 움직였나 보다. 뭐 이렇게 분석할 때는 저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설정한 구간에 맞춰서 그 구간의 넓이만 딱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는 1초마다 2m씩 가니까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그리면 되겠죠. 1초 때 2, 2초 때 4 이런 식으로 1초마다 2m씩 꾸준하게 가는 저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속도였죠, 속도? 이런 기울기는 기울기가 변하는 거라 해서 안 변하는 거라 했어요? 안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2개인데 오늘 할 게 이렇게 2개인데요. 이거 2개를 다 차이가 뭐고 분석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다음 주에 수평으로 던진 거 그냥 자유낙하 시키는 거 이런 게 다 이런 거란 특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공부를 시험범위 아닌가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좀 쌓아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직선이란 건 방향이 안 바뀐다는 뜻입니다. 근데 분류상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아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분류할 때는 여기에 분류를 합니다. 알겠지? 실제로 바뀌는데 그것까지 따지면 너무 많아진단 말이야. 그냥 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분류할 때는 방향은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물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요구는 안 할 겁니다. 어쨌든 가속도가 일정하다. 뜻이 뭐?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한다. 이런 뜻이 돼요.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는 겁니다. 계속. 왜?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근데 가속도가 일정하려면 뭐가 일정해야 돼요? 이거 왜 생기더라? 알짜 힘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것도 일정하다는 뜻이 되겠죠? 수식적으로는 우리가 이거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이 F는 MA라는 식으로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별일 없으면 질량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얘가 일정하니까 이것도 일정한 거가 되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 속도가 일정하게 바뀐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런 운동하는 예시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얘는 다음 주에 한번 좀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고. 사실 아까 그렸는데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3개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뭐 가속도 1이라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가속도가 일정하구나. 1초마다 1씩 커지겠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근데 넓이가 아까 말했지만 속도 변화량이라는 뜻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넓이를 우리가 원하는 구간에 대해서 넓이를 구해보면 2초까지 0초부터 2초까지 넓이가 2가 나오니까 0초부터 2초까지는 속도가 2 커지겠다, 2 변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요. 좀 보편적으로 그리면 이게 맞아요. 이렇게 그리면 돼. 자, 좀 위에 그렸잖아. 근데 물리하면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럼 문제에 멈춰 있었던 물체가 또는 어떤 물체를 가만히 놨더니 뭐 이런 말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멈춰 있단 말이 없으면 멈춰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움직이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멈춰 있대. 그럼 어떻게? 이건 밑으로 내리면 돼. 그렇지? 이렇게 그래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러면 처음에는 움직이고 있네. 그래서 V0라고 많이 씁니다. 이거는 0초일 때 속도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V0는 0초 때 속도 이렇게.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미지에 T초를 놨어. 그러면은 T초일 때 속도는 V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래프는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간다. 점점 빨라진다. 기울기 구해주면 가속도 알 수 있고요. 기울기가 일정하네. 등가속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넓이로는 변위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똑같은 시간 1초마다 이동하는 변이는 점점 어떻게 되나 봐봐. (0부터 1초까지) 이만큼 가고요. 1부터 2초까지 이만큼 가고 2부터 3초까지 이만큼 가잖아요. 점점 더 많이 가네. 왜요? 빨라지니까. 그치? 점점 빨라지니까 점점 더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 그래프는 점점 더 많이 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왜요? 처음 1초 동안 요만큼 가잖아요. 그 다음 1초 동안은 요만큼 가야 되잖아. 그 다음엔 요만큼 가야 되잖아요. 점점 더 많이 가야 되잖아.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2차 함수 나오면 되고요. 우리가 기울기가 속도니까 그 접선,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접선 기울기 하면은 순간 속도를 알 수 있다 그랬죠? 아, 점점 빨라지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시키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극한 같은 거 써야 돼가지고 안 되고요. 어쨌든 이 정도, 아, 빨라지네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문제 풀 때 방법이 3가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3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그래프 그리는 거야. 여러분이 그 그래프 그리는 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좀 어려워, 처음에는. 근데 막상 그려보면은 진짜 간단하거든요? 뭐 거의 삼각형 아니면 사다리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그리면 문제가 풀립니다. 어떻게? 처음 속도 나오죠? 나중 속도 나오고, 기울기로 가속도 찾고, 넓이로 변이 찾고, 방향도 나오죠.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 문제가 풀릴 때가 있다. 두 번째는 공식인데요. 이거 책에 있나? 하면 좋아요. 뭐 꼭 무조건 써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프만 그려도 다 풀 수 있어요. 특히 고1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프만 그려도 다 풀립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프 그리는 거는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공식은 3개가 나옵니다. 뭐 유도하는 거 별로 안 궁금하지 않나? 그냥 그냥 써줄 테니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 속도, t초일 때 속도는 처음 속도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써줘서 계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식은 일단 다 쓰고 제가 어떻게 나온 건지만 설명할게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3개의 공식이 있어요. 그럼 한번 봐봐. 의미를 보셔야 돼요. 별거 아니야. 첫 번째 식이 뭐냐면, 제가 아까 t초일 때는 처음 속도, 그러니까 t초일 때 속도라 그랬잖아. 이 나중 속도라는 건 처음 속도에다가 뭔가를 더해주면 되는데, 이 뭔가를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여기 있잖아. 이게 뭐예요? 이만큼 속도 변했다는 거 아니야?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더해주면 돼요. 근데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a 곱하기 t가 속도 변화량이랑 똑같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 대신에 at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맞죠? 두 번째는 변이잖아, 변이. 이 변이는 뭐예요?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잖아요, 넓이. 그럼 넓이인데, 넓이를 2개로 사다리꼴이다 보니까 2개로 쪼개가지고 그냥 더해준 것 뿐이야.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사각형. 이 밑에 사각형이랑 위에 삼각형. 이거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한 거를 공식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밑에 사각형 봐봐요. 세로 길이가 v 제로 아니야? 가로 길이는 t잖아요, t. 그래서 사각형 넓이 한 거고, 위에 삼각형. 여기 가로 길이 똑같이 t일 거 아니야. 그렇지? 세로 길이는 속도 변화량인데 대신에 at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고 at 곱하기 t에서 2분의 1 at 제곱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변이 공식이라고 써놓은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얘를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집어넣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냐? 문제 풀다 보면은 결국에 문제라는 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몇 개 이렇게 숨겨놓고 문제라고 찾아라. 이게 문제잖아. 그 문제에서 시간을 숨겼을 때가 있겠죠? 그 문제 조건 중에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거 쓰는 거야. 여기 지금 공식에 내가 t를 소거시켜서 만든 거니까 t가 안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안 주어지면 이걸 쓰는 겁니다. 괜찮지? 좀 이따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 번씩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균 속도인데요. 이거를 쓰는 건데 이걸 갑자기 왜 쓰냐? 우리 이제 어차피 속도나 속력이랑 똑같으니까 속도라 쓰겠습니다. 우리 그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가 나온다. 속시거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그치? 수학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여기 들어가는 속도는 순간값일까요? 평균값일까요? 이거는 평균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평균을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하잖아요. 이거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거리를 좀 빨리빨리 계산할 때 활용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은 평균 속도 어떻게 계산하니? 아까 했었던 거지만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어떤 재밌는 특징이 하나 생기는데 등가속도 특징이 뭐였어? 속도가 일정하게 바뀐다. 그럼 봐봐. 1, 2, 3, 4, 5 다섯 개 평균 내면 몇이에요? 3이죠? 뭐 2, 4, 6, 8, 10은? 6이 평균이지? 이렇게 뭔가가 일정하게 바뀔 때는 가운데가 평균이에요. 근데 등가속도는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는 걸 등가속도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만 평균을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속도, 나중 속도를 2로 나눠. 이게 가운데 값이란 뜻이겠죠? 이 상황일 때만 빨리빨리 우리가 평균을 구해볼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나 봐봐요. 참고로 여기 들어가는 속도들은 순간값이겠죠? 그치? 한번 봐봐. 여기다 한번 집어넣을게요. 이 t초라고 안 하고 뭐 한 4초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처음 속도는 2, 나중 속도는 10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럼 평균을 원래 방식대로도 한번 구해볼게. 우리가 원래 하던 거 변위를 계산하려면 여기 넓이를 계산해보면 되겠죠? 4초까지 맞아요. 이거 넓이 계산해보면 24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럼 24m를 4초로 나누면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평균 속도를 계산할 수 있잖아. 이러면 6이 됩니다. 그치? 근데 이게 등가속도니까 가운데를 쳐도 돼. 가운데 치면은 2와 10의 중간이 몇이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11을 2로 나누면 6이잖아. 어차피 똑같다. 이것도 이렇게 구해도 똑같이 6이 나오니까 그렇게 가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24m란 걸 모를 때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되나? 이게 일정한 거 보면은 등가속도네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럼 등가속도니까 이거랑 이거 가운데가 평균이네. 이렇게 집으면 6이네. 이렇게요. 그러면은 사각형이잖아. 그래프가 사각형이 되잖아요. 6, 4, 24 해서 좀 더 넓이를 빨리빨리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차피 그래프 상에서도 얘나 똑같잖아. 얘가 빠져서 여기로 들어가면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쓸 때는 속시거라는 공식을 쓸 때는 평균을 구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알겠지?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한번 제가 그냥 가벼운 예시 하나 들어서 어떻게 푸나 한번 볼게요. 이런 거요.
처음에 정지. 잠시 뒤에 보니까 속도가 60까지 늘어났다. 근데 900m 갔다. 여기는 0초, 여기는 t초.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이 운동할 때 시간이랑 가속도 이렇게 두 개 좀 구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에 써 있어야 됩니다. 지금 등 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까지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그래프 그려봐라. 그래프를 그리면 풀려요. 지금 보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릴 거고 0초일 때 정지니까 포인트가 0이겠죠? 그리고 모르잖아. 그럼 t초라고 노는 거야. t초일 때 속도가 60이잖아요. 그리고 등가속도니까 쭉 그어주면 되겠죠? 등가속도니까요. 이렇게 그래프 다 그려놓고 거리가 900이라니까 이거 넓이가 90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넓이가 900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니까요. 60 곱하기 t가 900이네 해주면 되겠지? 그럼 시간은 30초. 그러면은 가속도는 이 그래프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30분에 60 집어넣으면 가속도는 2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치?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공식을 쓸 때는 공식을 쓰고 싶으면 지금 t를 모르잖아. 그러면은 요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EA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여기서 E, A 모르고요. 거리 900은 나중 제곱 60을 제곱 넣어주면 3600. 처음엔 멈춰 있었으니까 제곱해도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는 2가 나오겠죠? 그렇지? 그럼 A가 2인 거 알면 시간도 나와. 처음에 0인데 A가 2면 1초마다 2씩 커지는 거잖아. 1초마다 2씩 커져서 몇 초 지나야 60 되겠어? 30초구나.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이 공식에 집어넣어 봐도 되지. 어떻게? 나중이 60. 근데 처음은 0. 가속도는 2. 몇 초 걸려? 이렇게 해보면 30초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공식으로 이렇게 풀고요. 평균 속도. 자, 평균은 어떻게 찾냐면 등가속도다. 등가속도네. 이거 가운데가 평균이겠다. 그럼 가운데가 평균이니까 30이 나오겠죠? 맞아. 그래프상에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평균을 알면 이거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럼 평균이 30이네. 근데 t초 동안 이렇게 갔더니 900m 갔구나. 그렇죠? 그럼 바로 우리가 시간부터 찾는 거죠. 30초 운동했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고 가속도는 같은 방법으로 30초 지났을 때 60 됐으니까 1초마다 2 커져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인데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보면은 하얀 거는 순간, 노란 거는 평균이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교점이 하나 나오죠. 그치? 이 교점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구한 평균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30초였으니까 0초부터 30초까지 평균이 30m/s인 거잖아요. 근데 이 교점이 그래프 모양 때문에 항상 어디냐면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그래서 이거는 이거 딱 가운데 0초부터 30초의 가운데면 15초일 때잖아요. 15초일 때의 순간 속도랑 또 똑같습니다. 이것도 알아놓으면은 써먹을 때가 있어서 여기까지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